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도배를 하다 보면 이제 진짜 흔하게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 원인과 방법, 그 추후에 하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궁금해 하시는 우물천장 끝에 부분에 도배지 꿈틀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신축이나 새로 지은 아파트 혹은 새로 몰딩을 한 아파트 2년 안에 꿈틀이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속내장 이제 목수들이 목 작업하면서 이제 쉬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도배 꿈틀이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도배사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아주 조금 한 10% 20% 정도 목수들 이제 잘못이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 변화, 그리고 아파트 시공 날짜. 보통은 이제 목작업 끝나고 한 1년 후에 도배를 하면 하자가 안 생깁니다. 근데 현실상 목작업을 끝내고 1년 후에 도배를 한다는 건 그 현장은 부도가 났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신축 아파트나 도배를 하고 나서 꿈틀이가 생기는 현상을 이제 소비자들이나 도배사들이나 업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축에 이제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이나 이사 가면서 도배하는 집, 천정을 뜯지 않고 인테리어 하는 집은 이런 꿈틀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씩 생길 때도 있지만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꿈틀이가 어디 생기냐면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 목수학교에서 목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꿈틀이 설명을 드리려고 천정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더 이쪽으로 가시면 자 이쪽 부분에 이제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봤을 때 지금 이쪽 부분에 꿈틀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 창문 쪽이죠. 이제 샤시 쪽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내리고, 자,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로 치자면 이제 저쪽 면이 주방이 될 것이고, 자, 이쪽 면은 샤시가 될 것입니다. 샤시 베란다가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루기를 쳐놓습니다. 상을 잡는다 얘기하죠. 상을 잡아놓고 턱골을 치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많아가지고 재채기가 나오네요. 자, 상을 칠 때 우리가 보통 속골을 칠 때는 이 다루기 하나에 속골 반을 걸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런 방식으로 다루기 하나에 속골 중간 부분을 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한 장의 다루기가 형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혼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다루기 자체가 쩍 갈라지지 않는 이상은 꿈틀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혹 많이 생기는 우물천장, 주방 쪽, 거실 갈라지는 부분에 왜 생기냐? 여기도 보시면 제가 미리 속골을 한 장 쳐놨습니다. 그리고 다루기가 정확하게 한 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맞죠? 남아있죠? 다루기가 정확하게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부분에만. 저쪽 부분에도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지금 거실, 베란다 쪽에도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주방 쪽에만 꿈틀이가 생기냐? 목수 작업할 때, 목 작업할 때 속골을 이렇게 저처럼 이쪽 방향에서 시작해서 주방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쪽 부분, 우리가 간접 조명 굽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칸막이가 쳐지겠죠. 이쪽 부분에서 벽까지 한 5개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목 작업이 쉽거든요. 이렇게 다 감으로써 한 다루기에 속고 2장이 겹쳐야 되는데, 두 장이 겹쳐야 되는데, 한 장이 겹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베란다 나가는 방향으로 다루기를 또 쳐줘야 됩니다. 한 개를. 그러면 자, 이렇게 2개가 됩니다. 2개가. 그러면 속고는 당연히 한 다루기에 한 속고, 한 다루기에 한 속고가 되면서 틈이 생기게 됩니다. 틈이. 자, 틈이 생기면서 나무는 이 다루기가 배쩍 말라져 있는 것 같아도 안에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장에서 이제 이 다루기가 말라가면서 아니면 습해가지고 젖어가면서 형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벌어지든지 좁아지든지. 근데 우리 이제 흔히 도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솟고 있는 부분에 4마디만 치게 됩니다. 4마디만. 맞죠? 4마디만 치게 되면 4마디는 이제 밑작업에 있어서 제일 하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갈라진 부분에 공기가 투입 못하게 하여 벽지를 보호하는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루기를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그리고 네바데이 같은 경우는 벽도 그렇지만 한번 틀어지면 제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네바데이는 한번 마르고 젖었다 마르고 꿈틀이가 생겼다 하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속골을 이렇게 친 상태에서 우리가 4발 쳤다. 근데 도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배사들은 현장에 이렇게 다루기가 이렇게 쳐져 있는지, 한 개 쳐져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속골을 안 뜯어보는 이상은. 그러니까 도배사한테는 크게 잘못이 없다는 이채 사장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잡아주냐? 자, 잠시만 속고 들고 올게요. 잠시. 자, 속구를 이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벌어졌다 치고 이제 속구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 벽지는 꿈틀이가 생깁니다. 이거 신축에서는 무조건 한 85% 꿈틀이가 생깁니다. 목수들 작업할 때 속구를 이런 식으로 쳐줘야 됩니다. 한 장을 아예 잡아먹고 반장이 걸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묻히겠죠. 그러면 도배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속고도 따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부분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속고가 한 이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보통은 요 손에 걸쳐가지고
속눈을 이렇게 길게 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길게. 그러므로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꿈틀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 현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단가도 약하고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에는 이제 일반 난리에서는 삼중진을 쳐주든지 텍스를 쳐주든지 아니면 부직포를 이쪽에서 요만큼 당겨주든지 당겨줘야 합니다. 여기서 핸디 작업도 그냥 핸디 작업하면 벽지는 또 꿈틀이가 생깁니다. 페인트 칠할 때 쓰는 테이핑을 하고 네발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자가 안 생길 가능성이 많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는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목 작업에서 그 변화가 없다면 절대 이 하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가 이제 하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꿈틀이가 생겼다. 이거 다음에 도배할 때 그런 집 생기면 그땐 진짜 제가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하자는 이제 1년 후에 보셔야 됩니다. 당장 보시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자는 이 부분만 네발을 제거합니다. 네발을 제거하고 같은 벽지를 붙여주고 양쪽 스키 따기를 하되 그냥 하면 안되고 양쪽을 벌려주고 붙이고 스키를 따야 완벽하게 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최 사장이 이제 왜 우물천장 주방 쪽 연결되는 부분에서 꿈틀이가 생기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됐다면 이 최 사장이 도전하는 모든 일에 응원과 구독을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제가 배우는 것들 다들 알려주려고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직접 배우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지만 이 최 사장 영상을 보면 시간만 듭니다. 자기 전에 꼭 한 번씩 봐주시고 이런 직업도 있다 저런 직업도 있다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최 사장이 목수 작업이 끝나고 이 직업도 페인트나 타일이나 필름이나 뭐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최 사장이 우리 학원에 와서 꼭 배워서 알려줬으면 한다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 사장이 다음 과제를 그쪽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너무 도배할 때 하자 생긴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소비자 분들도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하자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표시가 약간 나도 우리 도배사들 오시면 음료수도 좀 주시고 너무 빡시게 갈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들 돕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사장의 하자는 왜 생길까 시간이었습니다.